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입시의 변화와 경향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 겨울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되어지면서 대학 입시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가 되어졌고, 그리고 작년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이 되어지면서 이 두 가지의 가장 커다란 입시의 변화의 축이 결국 2022학년도, 23, 24학년도에 입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년도에 우리가 발표가 되어졌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서울의 16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을 합쳐서 45% 이상을 반영하고 있던 16개 대학에 대해서 2024학년까지 정시 선발 비율을 40%로 확대해라 라고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종전까지는 이제 수시의 선발 비율이 77%로 수시 선발 비율이 매우 높았죠. 일부에서는 정시를 폐지하고 수시 100%를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수시에 대한 선발 비율이 매우 높게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수시 전형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여러 가지 입시의 부조리라든가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다 보니까 정시 선발 비율의 확대의 요구가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 말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되어졌어요. 핵심이 바로 수능 선발 비율을 40%로 확대하자, 이 내용이었고, 여기에 따라서 대학들은 2022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30%로 확대할 것을 권고를 받았지만, 발표가 되면서 바로 대학들은 2021학년도부터 방향을 정시 비중 확대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러다 보니까 2022학년도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어진 내용을 보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정시 선발 비율이 대부분 학교가 40%예요. 여기에다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이론까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상 수시 반, 정시 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시 선발 비율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내가 정시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면 어학 특기자를 이야기하겠죠. 어학 특기자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교사 추천서와 적성고사를 폐지한다. 교사 추천서와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 1학년도까지 폐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적성고사도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는 적성고사를 진행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성고사를 시행하는 학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천대학교,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수원대학교가 2022학년도부터는 적성고사 조정을 논술 전형으로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 중학교 3학년서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가 되어지고요. 브라인드 평가의 전 과정의 확대. 자, 종전까지는 브라인드 서류 면접을 진행을 했어요. 브라인드 면접을 진행을 했죠. 요거를 2021학년도부터 브라인드 전형을 서류 전형으로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1학년도가 브라인드 서류 평가, 브라인드 면접을 시행하는 첫 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2021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종전에는 수시의 비중이 많았고,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뭡니까? 학생부 교과, 비교과, 그리고 학교 프로파일을 반영을 하는 거죠.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면은 학업적 배경, 대학의 진학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남권이나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는 거였는데, 올해 어떻게 보면 2021학년도에 그 벽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선배들이 실제 올해 어떤 입시 결과와 어떤 경향을 보여지느냐, 이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해야만 2022년도, 23학년도에 대한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종전까지 의학 계열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계속 올렸죠. 설명회를.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보시면 면접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서 올리고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해요. 면접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최종 합격자가 나오겠죠. 그러고 나면 최종 합격자의 합격자 스펙이라든가 또는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분석을 해서 2022-23학년도에 원서 지원을 생각하시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관심을 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편 방향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학생부의 교과 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을 기재 금지 및 대입 반영에 폐지한다. 요건 이제 2024학년도부터 2022학년도와 23학년도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완전 폐지, 완전 미반영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금지사항에 대해서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24학년도가 되어지면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이 다 미기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현 중학교 3학년도부터는 자소서가 폐지가 되고 2024학년도에 자소서 폐지되고 2022학년도와 23학년도는 자소서가 현재 4개 문항에 약 4,500자에서 5,000자 정도 되어지던 것이 22년도와 23학년도는 자소서의 문항과 글자수가 축소가 됩니다. 자, 출신 고교 정보가 제외된다. 이것도 출신 고교가 정보가 되어지는 거, 출신 고교 정보가 제외되는 거, 그 다음에 브라인드 서류나 브라인드 면접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고교 사회를 완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 사회통합 전형에 대한 도입이 진행이 되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선발 비율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10% 이상 권고한다. 여기에 따라서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되어지거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역균형 추천 전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내신 성적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수능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한 대학 입시의 체제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하나의 입시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냐.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되어지면서 결국 입시의 큰 줄기의 방향이 잡혔고, 그리고 2022학년도 시행계획을 통해서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된 거죠. 내용의 핵심은 첫 번째는 수능 전형 비중의 증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축소, 다시 말해서 수능 비중이 증가되었다, 40%로 늘었다. 그럼 어디가 줄었겠죠? 바로 수시 전형이 감소가 되어지는데 수시 전형에서도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감소폭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수도권 13개 대학 학종 선발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다. 13개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합쳐서 전체 선발 비율이 45% 이상인 대학들이었죠. 그렇죠? 대입 공정성 강화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13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감소되고 교과 전형 신설로 내신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 이게 현상이고요. 정시 선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국예대는 42.4%, 성균관대가 39.4%, 고려대가 40.1%, 연세대가 40.1%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벌써부터 2024학년도 되기 전 2022학년도부터 정시 선발 비율을 40%로 맞춘 거예요. 그리고 수능 선발 인원이 증가폭을 보니까 고려대학교가 가장 증가비율이 높아요. 고려대학교는 21.7% 수능 비중이 커졌죠.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전년도에는 학교 추천 1, 2, 요번에는 학교 추천, 그 다음에 계열 적합성 등등등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수시 전형의 선발 비율이 꽤 컸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줄이면서 정시 비중을 늘리고 있는 거죠. 경희대학교는 11.8%, 한양대 10.5% 순으로 수능 선발 인원이 증가했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의 감소폭은 연세대학교가 가장 큽니다. 21.3%. 학생부 교과가 올해 2022학년도에 신설된 학교는 연세대, 동국대, 경희대, 건국대, 서강대가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어지고 논술 전형은 93명이 감소가 되어졌어요. 적성고사는 2021학년도까지 진행이 됐고 22학년도부터가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니까 이 중에서 특히 고려대, 세종, 가천대,
수원대학교는 뭐로 바꿨냐면 적성 전형을 논술 전형으로 바꿨죠.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논술 전형으로 380명, 가천대는 851명, 수원대는 480명, 전체 1711명을 적성에서 논술 전형으로 바꾸어서 선발합니다. 자, 논술은 전체 수험생들 비율 중에서 선발 비율 중에서 약 3.2%의 선발 비율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고 모집 인원도 약 93명 정도밖에 줄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폭이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적성고사에서 논술 전형으로 일시로 바꿨었던 3개 학교의 선발 인원 1700명을 합치면 1711명에다 93명을 합친 인원만큼이 사실상 논술의 감소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논술의 감소폭이 크고 그리고 이제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논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요 대학들의 논술 인원 감소폭을 보게 되어지면 감소폭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논술을 2024학년도까지 해서 점차적으로 축소하면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데 2022학년도의 변화보다 2023학년도에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어지고 나면 논술의 감소폭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생부의 기재 항목을 대폭 축소했다. 그리고 특징은 다섯 번째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선택과목 도입을 하고죠. 공통과 선택형 구조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는 아시는 것처럼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확보하고 진로 적성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 취지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은 진로의 희망보다는 좀 더 배우기 쉬운 과목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 시행계획을 보면 의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수리가, 다시 말해서 미적분과 기하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가점을 주고요. 감점 처리하게 되어지고 대부분의 학교가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분과 기하 중에 반드시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사탐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의학 계열은 거의 모든 학교들이 사탐이 아니라 과탐을 선택하죠. 의대는.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가려고 하면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전과 달라지는 거 없고 의대를 가려고 하면 과탐 선택하셔야 되고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일반 교과목은 등급 석자로 표시가 되어지죠. 이건 이제 2024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학생부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미기재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 교과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표시가 되어지니까 학업 성취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로 과목에 대해서만 세부능력및 특기사항에 기재가 되어지면서 요거에 대한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2024학년도 입시 학생부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교과 성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2023학년도 이후의 입시는 결국 뭐로 가게 되냐? 수시는 결국은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이 2개의 체제로 양분화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은 뭐냐면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정시는 수능 이렇게 얘기한다면 결국 수능이라는 것은 재수생에게 매우 유리하거든요. 현재까지 전년도에 2020학년도에 정시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약 28%일 때 1등급과 2등급이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약 70%거든요. 1등급과 2등급이 중요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1등급과 2등급 정도를 맞아야 서울의 주요 대학을 갈 수 있고 1등급과 2등급을 맞아야 의학계열의 수능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시는 재수생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고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재수생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시 전형은 재학생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정시는 수능. 다시 말하면 수시는 고3, 정시는 재수생 이렇게 양분화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수시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형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여러 개의 전형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실기 전형도 있고 근데 정시는
단일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수능 100% 전형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일부 학교는 수능 90%에다 학생부 10% 반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학생부 10%를 하더라도 대부분 출결 봉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 반영 비율이 크지 않고, 또 의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도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죠. 하더라도 면접 비중 자체가 아예 적거나 비중 자체가 없는 경우, 그쵸? PMP 과정으로 패스나 넌패스로 그냥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데, 정시 비중이 40%로 확대가 되어진다, 모집 인원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시를 여러 개의 전형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쪼갠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시를 첫 번째는 수능 100% 전형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선발 전형. 두 번째 전형은 뭐냐면 정시에서 수능 70%의 학생부 교과 30%를 반영하는 일반 선발 전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의학 계열은 100% 중에서 수능 선발 비율이 예를 들어서 70%, 그 다음에 교과 선발 비율이 20%, 그 다음에 면접이 10% 이렇게 반영하는 전형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시와 수시의 선발 비율이 50대 50이었을 때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입시 요강을 보게 되어지면 정시 선발 비율이 많을 때는 정시가 지금처럼 하나의 단일적 전형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100%, 그 다음에 정시 플러스 학생부, 정시 플러스 학생부 면접, 이렇게 전형이 세분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나 의대를 가고 싶어. 의대 가려고 하면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돼? 물론 고등학교 유형과 전형에 따라서 내신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만약에 1.67 이내라고 합시다. 그러면 1.67 이내에 내가 못 들면 수시로 의대 못 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학교 내신 포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수능으로 대학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정시가 결국은 100% 수능 전형도 있지만 내신이 반영되는 전형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신 성적이 만약에 1.7 이내가 의학계열로 원서를 쓰는데 내 성적이 만약에 1.89 또는 2점대 초반이야. 이런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냐. 결국은 정시에서도 내신이 반영하는 전형의 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1.7 이내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시 전형으로 의학계열을 노리겠지만 1.7이 아니라 1.8에서 2.12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 하더라도 수시나 정시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의 관리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내신 성적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은 두 가지 중에 선택이 하나죠. 첫 번째는 수시 전형에서 대학을 낮춰서 대학을 가는 방법이거나,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은데 나는 의학계열로 대학을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정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2022학년도 시행계획은 발표가 됐기 때문에 2023학년도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어질 때 또 앞으로의 변화에서 정시의 변화가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지금까지는 다 어떤 변화냐면 수시에 대한 변화였었죠. 수시에서 학생부에 대한 기재 방향에 대한 방향, 그 다음에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적성고사 폐지,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이런 얘기들은 다 수시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수시에 대한 전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어지고 나면, 그러면 정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시 전형에 대한 세분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모집 인원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볼게요. 요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전국 단위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국 단위로 보지 않고 요거를 서울 중심의 대학, 그 다음에 의학계열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른 양상이지만 전국 단위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수시 전형은 77%에서 불과 75.3%로 감소되어진 픽이 2.3% 정도밖에 감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1.3%밖에. 그러니까 감소폭이 매우 적고, 정시도 마찬가지로 23%에서 24.3%이기 때문에 1.3% 증가 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결국 정시 비중 조금밖에 안 늘었네.
수시에서 조금밖에 안 줄었네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수시 선발 비율이 많이 줄고 정시 비율이 한 40%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수시에서 감소한 전형과 증가한 전형은 뭘까? 보시면 수시에서 가장 비율이 증가한 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했거나 아니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학생부 교과 지역 이제 추천 전형으로 바꾸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계속해서 증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핵심은 내신 관리를 충실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 전년도에서 큰 폭으로 감소됐어요. 6,580명 정도 큰 폭으로 감소가 되어졌고 논술 전형은 3.2% 비율은 동일하고 인원은 93명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르다고 얘기했죠. 여기에다가 적성고사에서 일시적으로 논술 전형으로 바꾼 가천대나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수원대까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논술 전형의 감소폭도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1학년도 입시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그건 바로 뭐냐면 학종의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든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자사고든 관심 갖는 부분들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 지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결국은 우리가 2022-23학년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요. 자, 수험생의 변화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비해서 대학의 선발 인원은 큰 폭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 들어가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대학 들어가기가 쉬워진다는 것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은 대학. 두 번째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은 학과는 대학 들어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하지만 학생들의 선호도가 집중되어지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의학 계열은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올해 입시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경쟁률이 하락했지만 경쟁률이 올라간 구간이 있어. 바로 그게 의학 계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같은 게. 내년에는 이제 약대가 들어오면서 의학 계열에 대한 결국은 선호도가 더욱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선호도의 집중에 따라서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나 중앙대 등의 일반 대학 같은 경우들은 자연계열의 대학 들어가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런 점들을 보실 수 있는데 학생의 감소폭을 보시게 되면 2019, 20, 21학년도까지는 학생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2022학년도 가게 되어지면서 전년도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학생 수의 증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수능 응시생의 증가로 연결이 되는 건 100% 아니에요. 이건 단지 남학생, 여학생, 학생의 숫자인데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57만 명, 2020년도에 50만 1000명,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 44만 5천명에서 2022학년도에 46만 4천명이기 때문에 학생의 감소폭은 다소 둔화되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요 대학의 전형별 모집 이론에 대한 변화를 볼게요. 아까 봤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국 단위로 보게 되면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은 1.3%의 차이거든요. 결국은 수시 1.3% 줄고 정시에서 1.3% 늘었다 정도지만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학교나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세종대나 이런 주요 대학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죠. 서울대도 보면 2020에서 22학년도로 가면서 수능 선발 비율이 21.9%에서 30.1%로 늘었고요. 그리고 수능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국예대가 42.4%. 그 다음에 증가폭이 가장 큰 데는 고려대학교가 2021학년도 18.4%에서 40.1%이기 때문에 증가폭이 가장 커요. 자, 학생부 교과는 지금 보시면 성균관대, 서강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신설이 되죠. 대부분 여기 보면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정도의 라인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는 대학들의 라인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성균관대,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없었는데 올해 교과를 새로 신설하는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감소폭이 큽니다.
논술 전형도 지금 보면 기존의 학교들이 논술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긴 하지만 감소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서강대학교도 13.7%에서 9.9%, 성균관대도 14.6%에서 9.7%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논술의 선발 인원과 비중이 감소되어지고 있고요. 2023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감소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 주요 방향의 기재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학생부는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는 2022학년도와 23학년도에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이죠.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올해 입시를 치르신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이거나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이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라면 바로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되어지는 단계에 계신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한다면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는 것을 폐지하는 단계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항목을 보시면 되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이거나 중학교 2학년이신 분들은 바로 2024학년도 대입에 해당되십니다. 현재 대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학생부의 중요성이 그대로 다 살아남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신 분들은 학생부의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에 대한 관리의 부분들이 여전히 다 중요해요. 아시겠죠? 교과 성적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글자 수 500자로 해서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고 행동특성명령은 어차피 우리가 쓰는 게 아니니까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연간 300자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도 글자 수 500자이면서 중요하고 대신 이제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는 한 개 30자 이내로만 기재가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고요. 봉사활동은 교내외 봉사활동들이 다 기재가 되어집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수상 영역은 그 전보다 많이 축소가 되어 있어서 한 학기에 한 개 그러니까 3년 6학기 6개를 쓰는데 하나로 줄었다고 해서 수상의 영향력이 줄어든 건 절대로 아니에요. 수상 경력과 교과 성적은 학생의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고 하나를 하더라도 첫 번째는 등위가 중요하겠죠. 하나를 받았는데 그게 동상이냐 은상이냐 금상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를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의학 계열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 상이 과학 또는 수학과 같은 전공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상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중요성은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독서활동은 도서명과 저자명이 기재가 되어지는 것은 전년도 동일하고요. 자기소개서는 존재를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문항수가 4개 문항 4,500자 5,000자에서 3개 문항으로 문항수는 주는데 3개 문항이라 하더라도 자소서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23학년도에 대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관리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학교생활 중요하고요. 그리고 2024학년도는 많이 바뀌는 거죠. 2024학년도로 바뀌게 되어지면 사실상 거의 모든 내용들이 기재가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중요성은 커지고 행동특성 500자, 자율 500자, 동아리 활동은 500자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이거는 이제 자율활동 대입의 미반영이 돼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개인 봉사에 대해서는 미기재하고 그 다음에 진로활동 같은 경우도 진로희망에 대해서 대입이 미반영하게 되고 수상경력 안 들어가고 독서활동 같은 경우도 미반영하고 자소서는 폐지하기 때문에 2024학년도 입시에서 중요한 건 3가지를 꼽겠죠. 3가지. 학생부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교과 성적 당연히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동아리 선정이 되게 중요해요. 동아리. 왜냐하면 동아리가 결국은 진로적 합성을 나타내는 거고 2024학년도로 간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의학 계열로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대학들이 거의 다 대부분 다 면접을 봐요. 일부 학교는 서류평가 100%를 보는 학교들도 있지만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면접을 보게 되어질 때 중요한 항목이 뭘까? 교과 성적 당연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 동아리 활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의대를 가려고 해. 그러면 기본적인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가 해야 돼? 대부분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가 적합성이 제일 좋죠.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내 동아리가 오케스트라야.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내 동아리가 시사토론이야, 영어 동아리야 라고 한다면 사실은 전공 적합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교과 성적 당연히 중요하고 동아리 선정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 3학년이신 분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일반 교과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급을 통해서 정량평가하지만 진로 교과목에 대해서는 바로 뭐냐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게 돼요.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통해서 각 교과목에 대한 학생에 대한 이해도, 교과 수업 시간에 학생의 활동, 발표 내용 이런 부분들이 평가 항목으로 다 기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특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태도, 학업적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고 소논문은 폐지가 되어졌지만 현재 지금 탐구 보고서의 형태로 진로 탐구 보고서의 형태로 PPT나 발표의 형태로 해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특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사실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냥 트랜스크립트 한 장이에요. 그냥 성적표 한 장. 그리고 이제 일부 학교들은 레주메라고 해서 활동한 액티비티를 기재하는 학교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24학년도의 기재 방법은 뭐로 생각하면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를 가면 뉴질랜드에 호주에 있는 국제학교들은 대부분 성적표가 있고 성적표 하단에 뭐냐면 커멘트를 달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커멘트가 마치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처럼 학생의 교과목 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받죠. 물론 거기 나와 있는 커멘트의 내용은 우리가 적고 있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내용과는 좀 달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 학생이 학업에서 어떤 학업적인 능력을 보여줬다, 뭐가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더 노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고 우리가 적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대부분 교과목과 관련이 되어진 학업 우수성, 학업 과정, 학업 성취도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고 세특이 물론 이제 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셀프 학생부가 금지가 되어져서 선생님이 기재하는 거로 되어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이 모든 내용을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초 내용을 적고 난 다음에 제출하면 선생님이 검토해서 적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이해나 성취도에 대한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입시는 큰 틀에서 많은 변화가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도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현재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다, 고등학교 2학년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입시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중학교 3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이신 분들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부터 입시 방향에 맞게 진로를 결정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 수시 비중이 축소된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줄고 학생부 교과 비중이 는다. 뭐 여기에 따라서 고등학교 유형의 차이에 따라서 유불리가 존재하겠지만 어찌 보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떻게 공부 계획을 잡고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결국 입시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2022, 23, 24학년도의 전반적인 입시 방향과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2022학년도 의대부터 시작해서 입시 2022학년도 의학 계열에 대한 심층적인 입시 분석을 하도록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이신 분들은 중간고사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있거나 중간고사가 끝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신 분들은 사실은 여전히 학교생활 기록부, 수시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태로 남아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점 정도에서는 나의 현재의 모의고사나 교과 성적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딘지, 어떤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지, 또는 전년도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에서 부족한 점은 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입시 방향을 세워서 대학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는
정시와 다르게 과정 중심의 입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을 지나치고 나면 사실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정시는 3월, 6월, 9월 수능 시험 아무리 잘 봐도 필요 없어요. 6월, 9월 아무리 잘 봐도 실제 수능 가서 시험 망치면 끝나는 거고, 반대로 6월, 9월 못 보면 어때? 수능을 잘 보면 되는 거지. 결과 중심의 입시거든요. 근데 수시 전형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학생부 기재 관리되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입시에서 되게 중요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2학기가 이제 끝날 때쯤 되어지면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학생부를 기재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쯤 되어졌을 때는 앞으로의 진로 방향이라든가 지원 학과라든가 입시 전반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 정도 사이에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